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언어를 디자인하라. 뭔가 다른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부터 남다르다고 말하는 저자, 아무 생각 없이 평생 써온 말이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해 왔다고 말하는 저자. 이 책은 관점의 대가 박용우 대표님과 언어의 연금술사 유영만 교수님이 쓰신 책 언어를 디자인하라입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본인 스스로 모른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느냐고 따지더란 말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유선상으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유선상이란 사람을 만난 적도 전화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하더랍니다. 또 사흘을 사일로 착각한다든지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한다든지 이런 걸 빈어증이라고 한답니다.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는데 언어가 부족한 걸 빈어증이라고 그런다네요.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얼마나 부실한지는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본인 스스로 모른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언어의 빈약증이 심각한지를 잠깐 개념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걸 방망이라고 하고 어떤 걸 몽둥이라고 할까요? 방망이는 야구 방망이, 빨래 방망이,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 바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걸 방망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몽둥이는 어떤 게 몽둥일까요? 몽둥이는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엄마가 급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거나 손에 들 때 바로 이게 몽둥이로 변하겠죠? 이게 몽둥이의 무한 변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말의 개념적 차이인데 이 차이를 모르고 쓰고 있는 것도 빈허증의 한 사례라고 말한답니다. 또 미식가 하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일까요? 만미자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미자 맞습니다. 정확히 퍼센트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의 대부분이 다 한자어가 많지 않습니까? 한자어를 모르니까 심심한 사과라든가 유선상이란 것들이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고가 바뀌었다. 앞에 사고는 사건 사고이고 뒤에 사고는 생각하는 사고. 한자를 모르면 그걸 또 그런 말을 또 하냐고 반박하겠죠. 한자를 알면 바로 그 의미가 와 닿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명언을 자기 생각을 그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대면서 자기 주장을 조목조목 펼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경험한 게 별로 없어. 또 책도 안 읽었어. 그러니까 틀에 박힌 언어를 계속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이제 꼰대와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꼰대와 리더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꼰대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만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꼰대의 특징은 언어가 과거 지향적이고
리더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합니다. 꼰대는 사고방식이 가방형 사고방식이다. 바깥에 책이 아무리 크고 사이즈가 다양하게 많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집어넣으려면 가방에 맞춰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꼰대는 나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언어가 보자기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방은 집어넣다라는 말 한마디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자기는 덮어 씌우다, 둘러매다, 둘러싸다. 그래서 철저하게 타자 중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언어를 리더가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한 사람은 꼰대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리더가 된다는 말입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거를 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 사전만을 소개하면 은유법 만들기 사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독서는 피클이다. 은유사전, 은유법은 반드시 앞에는 추상명사를 써야 합니다. 독서, 사랑, 열정, 혁신, 행복 이렇게 추상명사를 쓰고 반드시 뒤에는 보통명사를 씁니다.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걸 보통명사라고 합니다. 독서는 피클이다. 독서하고 피클하고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관계없는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유법, 바로 이것이 은유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결혼이란 뭘까요? 결혼을 은유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결혼이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까도 새로운 게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란 뭘까요? 결혼이란 양파입니다. 왜냐하면 깔수록 눈물이 나니까. 똑같은 양파인데 어떤 사람은 해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은유법 사전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언어를 레벨업 시키는 거고 은유 사전의 위력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 삶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수록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이야기가 듣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호기심이 땡기는 사람이 되겠죠? 물건을 훔치면 범인이지만 마음을 훔치면 연인이 됩니다. 마음을 훔치는 비결은 바로 언어입니다.